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적불부합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것을 정정하는 방법인 지적제조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이런 땅을 가진 소유자로서 권리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에 지적불부합 토지를 매입할 때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될지,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동대학교와 영남미공대 평생교육원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일경제 시포럼 강사 및 한의대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서견 김동수 박사입니다. 저는 정교과정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교재는 맥잡론 실전경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PPT로 되어 있으니까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경계, 면적, 위치가 실체 현황과 서로 일치되지 않는 토지를 우리는 지적불부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발생했느냐 보시면요, 도면 축적의 다양성, 결국 임야도하고 일반 우리 농지나 이런 일반 토지하고 축척이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청량 원점의 통일성 결력, 쉽게 말해서 1910년도에 이 지적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일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동경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청량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365m가 밀리는 이런 원점이 이동되면서 전체 토지가 뒤틀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경계에 목적 눈으로 등록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지적도면 관리 부실로 해서 결국 6.25 때 많은 지적도가 소실이 됐습니다. 왜? 공산주의 분들은 결국 이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적도와 등기를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구를 하면서 눈으로 이렇게 등록을 한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습기가 차가지고 결국 종이가 누리끼리해지면서 변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경계선이 불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도면 제작성하면서 부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적복구가 오류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을 해서, 그런데 발생 유형은요, 지적도상 지목과 현황 지목의 차이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대장과 등기부의 면적과 소유자가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쉽게 이제 정정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적도상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지적불부합지가 돼가지고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적도상 위치와 실제 위치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지적도상의 위치와 현황상 차이가 많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런 지적불부합지가 돼가지고 지적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현황은요, 전체 토지 약 7%가 지적불부합지라는 겁니다. 즉 10필지 중에 0.71필지가 지적불부합지에 해당이 돼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의 15%가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요, 1912년부터 지적제조사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완료율은 약 6% 완료했다고 합니다. 원래 목표는 2030년까지였는데요. 2050년까지도 어려울 듯 합니다. 그리고 재정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쉽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절차 및 제한사항은요, 지적소관청에서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통지로 등재가 되게 되면 일체의 토지 분할 등 청량과 수반하는 사항, 즉 지목 변경 등 지적정리 사항이 일체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로 발생하는 토지는요, 법정 행정구역 경계선에 접한 토지, 즉 업, 면, 동, 리 경계부에 있는 이런 토지 같은 경우에 결국 한쪽에서 청량 기점을 잡아서 오다 보니까 끝부분에서 이렇게 행정구역 경계선에 결국 차이가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선 부분에 토지를 매입할 때는 주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도로와 경계선이 접한 토지, 즉 도로를 청량하다 보니까 경계선 변경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축척이 다른 임야, 결국 임야도는 6000대 1 지도를 이렇게 사용하고요. 축적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일반 토지 같은 경우는 1200대 1을 이렇게 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부분에 결국 이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선 같은 경우에 0.3mm까지 오차를 인정해요. 그래서 6,000도 같은 경우는 결국 1.5m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1.8m입니다. 그리고 일반 토지 같은 경우는 0.3을 곱하게 되면요 36cm의 오차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청량할 때는 반드시 먼저 꼭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선 내 여기 찍느냐 여기 찍느냐에 따라 결국 뭐냐 임야도 같은 경우는 1.8m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 토지 같은 경우는 38cm 오차가 생기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량 축적 때문에 이런 오차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옛날에 청량할 때 결국 세계 척지 좌표계가 아닌 동경 원점을 통해서 이렇게 청량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전체적으로 서해로 이렇게 365m가 이동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0년 전 동경 원점으로 기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불법지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100년 전에 지도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 지도를 결국 마모가 되고 훼손이 되고 변형이 돼서 이 종이 지적이 결국 변경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불부합지가 발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적 불부합지 유형을 보시면요. 일부 겹치는 다른 지역은 괜찮습니다. 근데 요 부분만 결국 겹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백형이라 해가지고 결국 다른 데는 괜찮은데 요 일부만 결국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 없이 제각각으로 여기는 이렇게 조금 이동되는데 여기는 다르게 또 좌측으로 이동이 되어버렸죠. 이런 경우 형태 관계없이 제각각으로 되는 불규칙형도 있고요. 그리고 편의형이라 해가지고 결국 한쪽만 이렇게 이동이 된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동되는 다른 건 괜찮은데 요 필지만 결국 일부 이동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형 변동성이라 해가지고 결국 재난이나 재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지적도가 바뀐 이런 상황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되는데 법적인 그런 체계는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하고 그리고 공간 구조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를 이렇게 해서 결국 지적 불법지를 지금 정정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상의 직권 정정 등 해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지금 정정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정 신청 방법은요. 제일 좋은 것이 소유자 간 합의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등록사항이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때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게 당사자만 신청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조토지 소유자와 합의가 되면 정정 신청이 가능하나 합의가 안 되면 확정판결서 정본 등이 있어야지만 이 정정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합의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의 경계에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리고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부로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술적인 착오로 잘못되었다 그러면 현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판례가 두 개가 있습니다. 2090 다이에 12977 판결하고 그리고 2010 다이에 37059 판결이 되겠습니다. 요걸로 해서 이렇게 현황으로 정정이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임야도와 같은 지적 공부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정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만 가능하다. 그래서 인조토지 같은 경우에 둘이가 합의가 돼야지만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 판결서 정본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정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럼 범위가 넓다 그러면 지적 제조사 사업을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요. 국비 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지적 제조사업 지구에 대한 청량을 실시해서 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국 토지 소유자 총수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지구 신청을 하게 되면 승인을 받아가지고 국가에서 청량하고
그 다음 등기까지 다 해주는 사업이 뭐다? 지적제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지적제조 사업을 신청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적제조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요, 먼저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토부 장관령으로 해서 공청회 의견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중앙지적제조사위원회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지역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확정 및 실시계획이 수립이 돼요. 그래서 주민설명회 및 주민 동의를 얻고요. 시도지사가 사업지구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먼저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시도지사 사업지구로 선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국비로에서 모든 것들이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앙, 시도, 시군구 지적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필지 조사 및 청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협의회 구성 및 지적 소관청 시군구에서 실시하게 되고요. 대행기관에서 청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위임받는 청량 기관이 있죠. 거기서 청량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계조사 및 경계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간 조정 및 협의를 하고요. 임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경계 확정 청량을 하게 되는데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경계 결정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제조사 작성을 하고요. 통보합니다. 그리고 경계 결정위원회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의 신청 및 조정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의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땅이 만약에 모자란다 그러게 되면요,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정 금액에 준해서 이렇게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땅이 남아요. 그러면 감정 금액만큼 내가 시군구에다가 결국 이렇게 토해내야 되는, 지불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완료 공고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정경계 이의 신청 및 조정하고요. 조정은 지급 및 징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신통합 공부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토지 건물 통합 대장 및 디지털 정보가 등록이 돼요. 그러면 이제 거의 확정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촉탁해서 등기가 정리가 되면 모든 절차가 다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 불법자가 되고 등록성 정정 대상 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지적 제조사 사업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결국 모든 것들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토지로 해서 완전하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한사항 처리 절차는요, 토지 청약 및 개발 행위 허가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시군구에 지적 불법지로 확인이 되게 되면 결국 토지 청약 개발 행위가 안 되고요. 그리고 토지 대장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로 등재가 되게 되면 결국 이런 행위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매는 가능합니다. 왜? 등기는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결국 책임은 누가 진다? 결국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매도인은 반드시 토지 대양을 살펴가지고 지적 불법지인 것을 확인하고 계약했다는 것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거를 명시하지 않고 매각했을 경우는 결국 계약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이런 토지를 거래했을 경우에 만약 불법지로 밝게 돼가지고 계약이 캔슬되게 되면 계약금 상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확인하시고 반드시 하라고 꼭 말씀드려요. 그래서 반드시 토지 살 때는 시군구에 가서 확인을 하시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매도인은 지적 불법지인 것을 확인하여 매매 대금을 다운해서 계약했음을 명시를 반드시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적제조사 등으로 면적, 경계 등의 변동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진다는 것을 명시를 하게 되면 결국 면적이 크든 작든 결국 매수인이 다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계약의 캔슬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지적 불법지에 대한 확인 설명이 없이 샀다 그러면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 지적 불법지인 경우 계약 해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조항을 넣으면 제일 좋겠죠. 만약에 이런 경우 매수를 보류하거나 가격을 다운해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토지량을 잘 살펴서 지적불법지가 되는 것을 꼭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적불법지가 어디 발생한다고요? 임야하고 일반 토지하고 겹치는 부분, 아니면 경계, 면, 동, 리의 경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도로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땅을 살 때는 반드시 시군구에 가서 지적불법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고 꼭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지적불법지가 되면 이렇게 청량이나 개발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권리행사를 많이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받고 제약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는 가능할 것이냐? 원래 경계와 위치 등이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치, 형상 등을 확정할 수가 없어 비교 편지와 개별 요인 비교 등 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 지적불법지 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감정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원칙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로 대장에 등재되었으나 결국 이 토지 수용을 했다는 겁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전체를 수용하면서 이 감정 금액으로 보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보상은 유효하다는 이런 판결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가적인 그런 개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경우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단독 필지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수용하는 이런 경우는 민간 개발한 이런 경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적불법지를 가졌을 경우에 내가 만약에 임차료를 받을 수 있느냐? 받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왜?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가 현황상 사용하고 내 소유권으로 알고 내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결국 임차로 받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토지에 결국 불법 건축물이 지었다. 그러면 불법 건축물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결국 이런 것들은 그 행위를 어긴 그 대상자, 그 당사자에게 청구되는 거기 때문에 소유자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적불법지 권리행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계약할 때 주의사항들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다시 정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